최근 중국의 소비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제가 2주 전에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홍콩이랑 심천, 상해 이렇게 3개 도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직접 좀 보고 느낀 것들, 지금 중국의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홍콩하고 중국 둘 다 소비가 안 좋아요. 근데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홍콩은 정말로 좀 돈도 부족하고 소비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소비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홍콩은 왜 이제 소비가 많이 안 좋아졌냐?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위안화의 절하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 달러랑 US 달러는 페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은 흐름을 보여요. 근데 US 달러가 많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위안화도 그동안 이제 중국의 경제도 별로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위안화가 많이 절하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콩이 그 팬데믹 끝나고 리오프닝을 했는데, 리오프닝에서 중국인들이 대거 이제 뭐 여행을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서 이 중국인들이 여행을 안 오는 거예요. 중국인이 홍콩 가서 여행하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개 정도 들자면, 첫 번째는 명품 쇼핑이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쇼핑입니다. 근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3년 정도 있었잖아요. 중국인이 명품 소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중국이 닫혀 있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못 나오고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명품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명품 기업들이 중국 내부에도 많은 매장을 오픈을 하고요. 거기에도 물량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명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물량이거든요. 한국에는 물량이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픈런이라든지 줄을 많이 서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물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막상 홍콩으로 가서 명품을 사려고 하니까 위안화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홍콩 가서 사야 되나? 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 명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다 알다시피 중국의 화장품 기업들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더 좋은 제품들이 중국 국내 제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국내 화장품 소비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제품을 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과거에는 홍콩이나 이런 데 와야지만 살 수 있었던 제품들이 지금은 중국 내 하이난이라든지 이런 면세점에서 다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품이나 화장품 소비 둘 다 봤을 때 크게 홍콩의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와서 쇼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반대로 홍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많이 싸니까 오히려 주말에 심천 같은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심천에서 저도 이번에 홍콩에서 심천으로 갔지만 고속열차 타면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홍콩 사람들이 주말에 심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홍콩의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럼 내부적으로 홍콩 사람들이라도 좀 소비를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얻어가지고 집을 많이 사놨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사놓은 게 집값은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팬데믹 이전에 2% 정도 때 됐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은 4%대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7% 대비는 낮다라고 해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자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2배가 늘은 거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도 소비할 여력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점심은 저희가 먹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렇다 보니까 식당에서 홍콩 달러로 150 홍콩 달러 정도 되니까 뭐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만 원 정도 되는 밑에 가격의 식당들은 굉장히 잘 되는 반면에 그 이상은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같은 데를 들 수가 있는데, 정말 맥도날드는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막 줄 서서 살 정도로
제가 모든 맥도날드 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봤던 것들은 그랬다. 그래서 지금 20,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소비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홍콩은 전반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왜 줄어들었냐?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줬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락다운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했던 반면에 지원금은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이런 이제 막막한 심정이 생기겠죠. 그리고 락다운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위축된 거죠. 지금 리오프닝을 했지만 언제 또 질병이 퍼져가지고 이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든지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뭐 먹고 그리고 뭐 영화 보거나 즐길 수 있는 이런 소비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그 약속이 돼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산다든지 뭐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산다든지 이런 소비는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불황령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불황령 소비가 이제 영화거든요. 영화 같은 경우에 지금 팬데믹 이전 2019년 수준을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 오피스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올 여름 시즌에만 4.35억 명이 영화를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유행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거 안 봤냐 이럴 정도로 한국으로 치면 약간 쉬리 뭐 이럴 때가 좀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황령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화장품인데 샘플 화장품을 파는 매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샘플 파는 매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후질근해하고 그럴 것 같지만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매장에서 샘플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굉장히 비싼 제품을 쓰고 싶었지만 본인들이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 그런 비싼 뭐 에스티로더라든지 이런 제품들 생로랑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것들을 봤을 텐데 이게 본인들이 막상 취업을 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30만 원짜리는 못 사겠지만 그래도 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하는 샘플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성비 소비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복권을 많이 요새 산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 애널리스트도 이제 중국에 다녀오면서 복권 가판대 앞에 줄 엄청나게 서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봤다고 하는데 지금 복권이 실질적으로 수치를 봐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7월 달에만 67.3억 달러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요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5%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7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무려 444억 달러. 이게 50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444억 달러가 판매가 됐고 요게 50% 이상 증가를 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 저희도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할 때 이런 거 이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로또라고 하는 검색이 12,000%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 이것도 연령이 분석이 가능한데 18세에서 30세가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람 중에서 18세에서 30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중국이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잖아요. 지금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실업률이 한 5.4% 정도 나오는데 매달 발표하는 수치에서 지난달부터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은 발표를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최고치로 마지막에 발표했으니까 21%니까 야 이거 21% 넘어서서 50%까지 육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또를 검색하는 수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그게 과언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식사 같은 거 하면서 보면 상해에서 뭐 상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징루라고 쇼핑으로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실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다 옛날과는 다르게 국내 사람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있긴 있는데 뭐 러시아라든지 본인들과 친한 이런 국가라 그거 아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국내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할까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도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인근 상가나 이제 백화점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식당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붐비거나 꽉꽉 차지는 않고요. 꽉꽉 차거나 줄을 서서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니까 뷔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에게는 충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홍콩과 중국이 이렇게 지금 안 좋은데 각각 다른 이유로 좀 안 좋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새 중국에서 이민이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질린 이제 뭐 좀 부가 있는 사람들은 이민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뭐 이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광고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 파라과이 이민을 굉장히 광고를 하더라고요. 파라과이는 왜?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중국하고 파라과이의 국교가 수교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소득 국가이고 하다 보니까 여권이나 이런 걸 취득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럼 중국의 자산가들이 여권을 취득을 하면요, 그리고 자산 이전을 한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파라과이 정부에 요구를 했을 때 자산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국교가 수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을 빼돌리기가 쉬운 그런 국가다라고 해서 이제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은 파라과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E2 비자를 받기가 쉽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린카드까지 신청하는 게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민도 쉽게 교육도 쉽게 간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수요가 맞아서 파라과이 이민 같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IPO 시장 같은 거 저희 직원들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해보면 홍콩 IPO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023년도 상반기에 보면은 22억 달러를 조달했어요. 28개 회사가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2003년 이후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55% 증가를 해서 그래도 좀 나아지나 라고 하는데, 과거 대비했을 때는 현저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IB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이제 해고를 당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올해 연초에 발생했었던 그 크레딧 스위스와 UBS의 합병, 이 사건을 저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많은 인재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IB 직원들이 또 해고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그 고용시장이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것은 그 1대1로 정책 다 아시죠? 요게 굉장히 오래된 테마로서 잊혀진 테마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가 10주년 되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대1로 테마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대1로 관련된 포럼도 홍콩에서 하는 거를 봤고요. 저는 안타깝게 참가는 못했지만, 그리고 상해 갔을 때는 1대1로 관련된 무슨 음악회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1대1로 홍콩 포럼에 참석을 하는 많은 국가들을 보니까 대부분 중동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중국, 뭐 이제 중동 국가 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브릭스에는 뭐 6개 신규 국가도 들어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신규 국가의 대부분이 또 중동 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에 반대해서 이 유가라든지 뭐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굉장히 압박을 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좀 결집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요새 흘러가는 상황이 요랬다라는 것들을 제가 중국 가서 좀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 가서 느낀 내용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